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종교를 초월한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KTX 합천 해인사역 유치를 염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2천만 불자의 염원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쌍계 총림 쌍계사가 교구 위상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규모 계산 축전을 열고 고산선사 선양 사업도 활발히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극락전과 수마제전의 지정서 전달식이 80 총림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불교의 군포교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새롭게 취임한 선일 스님을 BBS 뉴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종교를 초월한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지구촌 내 종교 간 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공존과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자국에서 외교부 종교국장을 지낼 당시 각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종교 간 대화를 주관한 경험이 있다며 종교 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행 스님의 방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에티오피아 등 각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KTX 합천 해인사역 유치를 불자들과 함께 염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달빛 내륙철도 노선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합천 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돼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 문화유산을 탐방할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도회는 이어 우리 불자들은 합천 해인사역이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과 문화유산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의 발길이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쌍계 총림 쌍계사가 교구 위상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10월에 대규모 개산기념 축전을 열고 고산선사 선양 사업도 활발히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계사 경내에 중국 선종 6대조인 육조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신 금당입니다. 쌍계사는 매년 봄 담액 전수법회 때 초이 진감선사와 함께 육조대사 다례를 봉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육조해능조사 열반 다례를 음력 8월 3일에 여법하게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근본조사인 육조대사의 다례를 통해 쌍계사의 정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천년고찰임에도 그동안 창건과 개산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개산 창건 기념 대축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산이 1297주년이고 창건이 1281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 대축전을 양력으로는 10월 8일에서 14일까지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3일에서 9월 9일까지 7일간 이렇게 대웅전이라든지 쌍계사 경례 이론에서 이렇게 하는데 7일간 열리는 기념 대축전에서는 지난 3월 입적한 쌍계 총림방장 고산 대선사가 생전에 함경을 노래 형식으로 요약한 함경 약창과 독송기도를 올립니다. 산사음악회와 학술세미나, 계산 창건 중창조사, 합동다례 등도 기념 축전 기간 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계사는 기존의 담액 전수법회를 지역에 특화된 문화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담액 전수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18년, 19년이 됐나 그럴 텐데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다 찾으면은 지역 문화로서
무형문화재로 삼아서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 이렇게 안 오기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쌍계사는 고산 대선사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과 유물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총림의 위상을 높이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2호와 제2133호로 각각 지정된 동화사 극락전과 수마제전의 보물지정서 전달식이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은 문화재청을 대신해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에게 보물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 선조 33년에 중건됐고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 후기 불정 가운데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또 극락전 뒤쪽에 있는 동화사 수마제전은 사방 한 칸의 다폭의 맞배 지붕 불전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은 동구에는 대구시 지정문화재의 34%가량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12대 포교사단장 선거가 10월 16일 오후 1시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단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12대 포교사단장 선거는 선거권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역단 대의원 450여 명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이 포교사단장을 선출합니다. 또 지역단별로 단장을 선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10월 16일 전국 13개 지역단에서 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이번 순서는 BBS가 만난 사람입니다. 전국 군법당에 군법사를 파견하는 등 한국 불교의 군포교를 선도하는 곳이 바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속에서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군포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등 현안 사업도 산적해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최근 취임한 선일 스님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보면 군불교를 총괄하는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되신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아니요? 약 한 달인가? 딱 한 달. 예. 지난 소회하고요. 또 뭐 앞으로의 각오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한 달 동안 사실은 뭐 군정교구 이제 파악하느라고 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정신없이 이제 지내고 이제 조금 파악을 하고 과거에도 부교구장 시절에 파악은 했지만 이렇게 참 업무량이 많은지 몰랐어. 예, 예, 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하시고 또 군법사로 군포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군불교화의 인연 좀 들려주시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군법사 후보생 제도에 시험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있다가 출가 정식으로 해서 또 수행하고 나서 이제 군법사로 또 들어와서 해군으로 나는 이제 인간했죠. 1978년도 7월에 이제 인간해가지고 해병대, 해군 이제 양쪽으로 같이 다니면서 군승 생활을 했어요. 예, 스님 그 어떻게 보면 군불교는 뭐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또 군불교 현장에서 계셨고 이제 또 군불교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교구장이 되셨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뭐 이것만은 좀 꼭 하고 싶다 이런 일 있으신가요? 예. 사실 요새 일반 사회에서 법당에서 청소년 특히 청년들
법회하기는 거의 힘들죠. 더군다나 포교하기는 거의 힘든데 군법당은 사실은 황금어장이죠.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 연무대 법당에 일요일 날 4,000명씩 모이니까 그 장병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어려운 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힘든 거를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서 다들 절에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신앙심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최고의 황금오장이에요. 예. 예. 스님, 지금 조계종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추진 중인데 또 군종 특별교과 관련해서는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 중 한창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뭐 그 필요성이나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육해공군 60만 대군을 관할하는 이제 군법당이 법사님들 계신 곳은 한 140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법사님이 없고 이제 일반 지역 사찰 스님들이 하거나 법사님들이 가서 이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법당까지 합하면 한 400개 정도의 법당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그 계룡대 법당은 영내에는 지금 사병들이 보는 법당은 있어요. 근데 타 종교는 영외에 군 가족들이나 장교들이나 예비역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예배 미사를 볼 수 있는 영예 법당을 다 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봤는데 타 종교는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들 모여서 영예 법당에서 군 가족들이 법회를 봤는데 우리 불교는 이제 영예 법당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호국 홍제사가. 계룡대라는 곳은 세종시 옆에 있는 육군, 공군, 해군 본부가 거기서 다 있습니다. 계룡산을 자락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군사 상군 지역 본부인데 그 영예법당 지금 호국 홍제사는 요사체 같이 이제 교육관을 국방 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금년 완공해요. 근데 법당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한 100억 이상이 드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아마 이제 털을 닦고 이제 기초 작업을 해요. 계획은 내년 완공인데 지금 자금 사정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 군종교구장이라는 뭐 큰 직책을 맡으셨는데 또 그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불자님들한테 이제 뭐 군불교 아무래도 활성화되려면은 후원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불교 그 후원이라는 게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타정단에 보면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산의 90%를 가톨릭 16교구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헌금 받은 걸 분담해서 그거를 90%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불교는 이제 총무원에서 주는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법당 짓고 이런 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번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100만 원력 불사 거기에 큰 마음을 내서 우리 30억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줬습니다. 계룡대 법당에.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도 뭐 한 7, 80억은 더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스님. 군불교 포교 뭐 활성화를 위해서 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무용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경연이 다음 달 10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본선에 총 12개 팀이 진출했는데 본선 1, 2위가 경연하는 결선과 시상식은 12월 10일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야간 도슨트 투어를 갖습니다. 사흘간 저녁 7시와 8시 30분부터 1시간씩 하루 2회, 회차당 10명씩 총 60명이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는데 관람객은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전남 해남군 땅끝술래 문학관은 국내 최고 서정 시인들을 초청해 문학 토크를 나누는 시문화 콘서트를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에는 풀꽃 시인 나태주, 10월 23일에는 연탄 시인 안도현, 11월 20일에는 호구 시인 곽재구 선생이 해남을 찾습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